안녕하세요. 올킬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오클랜드 시티 포메이션은 4-3-3이며 마니쿰은 활동량은 좋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침투 완성도는 낮은 편이며 에일리치는 중거리 슛 능력은 있으나 공간 창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로저스는 측면에서의 볼 간수는 가능하나 속도감 있는 전개에는 한계가 있고 오클랜드 시티는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고 빠른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자주 사용하지만 압박을 버텨낼 수 있는 빌드업 구조가 정교하지 않고 상대의 중원 압박이 강해질수록 볼 전개가 급격히 끊기고 측면과 중앙의 전환 타이밍에서도 한 박자 느린 흐름이 자주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점유율을 내주고 뒤로 물러나는 수세적 운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보카 주니어스 포메이션은 4-3-3이며 메렌티엘은 최전방에서 움직임과 마무리 모두의 강점을 보이며 공간을 잘 활용하는 스트라이커고 벨라스코는 하프라인부터 드리블 돌파로 수적 우위를 창출해내는 자원이며 팔라시오스는 중원에서 전개와 템포 조절을 동시에 수행한다. 보카 주니어스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중원과 하프 스페이스를 지배하며 공격의 템포를 주도하는 팀이며 상대 진영에서 볼을 돌리며 빈 공간을 유도하고 박스 근처에서 짧은 연계로 슈팅 기회를 창출하는 전술이 정교하게 완성돼 있고 수비 전환도 빠르고 공중볼과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장악하는 힘이 강하다. 이 경기는 전력과 전술 구조가 완전히 다른 팀 간의 대결이며 보카 주니어스는 전체적인 짜임새와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이며 오클랜드 시티는 이를 버텨내기 어려운 흐름이며 전반적인 경기 양상은 보카 주니어스가 전방위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벤피카 포메이션은 4-2-3-1이며 파블리디스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갖춘 중심 스트라이커로 박스 내 존재감이 강하며 디마리아는 탈압박 이후 빠르게 전개를 이어가는 능력이 있으며 플로렌치누는 중원에서 활동량은 많지만 수비 커버 폭에는 한계가 있고 벤피카는 수비 시 포백을 깊게 내리며 중간 라인을 압축하지만 박스 앞세로 간격 조정이 매끄럽지 못해 최종 파이널 서드에서 실점 루트를 자주 허용하고 있고 특히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드리블 침투에 대한 대처가 느리고 순간적인 마크 전환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중앙과 측면의 커버 타이밍이 엇갈리는 순간 파이널 서드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원정팀 바이엘은 미넨 포메이션은 4-2-3-1이며 K는 연계 플레이와 마무리 모두에서 완성형 자원으로 볼을 받아주는 타이밍 감각이 탁월하며 올리세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패턴에서 볼 운반과 슈팅 타이밍 모두에서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있으며 밀러는 하프 스페이스를 지배하며 공격 흐름을 조율하고 순간적으로 침투 타이밍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는다. 바이엘은 미네는 측면 중앙 전환 타이밍을 끊어치듯 빠르게 가져가며 케인과의 직결 연계 루트에서 슈팅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날카롭게 반복되고 있고 특히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한 후 파이널 서드로 진입하는 순간 미넨의 전방 압박과 전개는 벤피카 수비 블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벤피카는 파이널 서드 수비 완성도에서 명확한 약점을 보이고 있으며 바이에른의 인버티드 전술 조합에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고 올리세의 침투와 케인의 직결 연계가 살아나는 순간 수비 간격은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경기는 공격 패턴 완성도가 높은 바이에른 미넨이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농후한 매치다. 홈팀 과들루프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암브로세는 전방에서 몸싸움과 연계 시도를 반복하지만 결정력 측면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드물고 르보르는 측면을 깊게 파고들며 돌파를 감행하지만 박스 안에서의 크로스 정확도는 일정치 않고 카디오는 중원에서 볼 전개의 축 역할을 맡고 있으나 빠른 템포 전환이나 탈압박 상황에서의 매끄러움은 떨어진다. 공격 루트가 지나치게 단조롭고 세트피스나 중거리 슈팅 옵션도 적은 팀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패턴만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고 특히 후반 교체 자원 투입 이후에도 전술의 변화는 거의 없어 공격의 속도와 파괴력 모두가 둔화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원정팀 과테말라 포메이션은 4-2-3-1이며 로블레스와 무뇨스의 2대1 패스는 박스 주변에서 순간적인 공간 침투를 노리지만 연계 이후 마무리 완성도에서 아쉬움을 드러낸다. 수비형 미드필더 라미레즈는 커버 범위는 넓지만 전진 패스 선택이나 템포 조율 능력은 부족해 빌드업이 끊어지는 빈도가 높고 공격 조합이 단선적이기 때문에 상대 진영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의 창의성은 부족하며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전개의 속도가 둔해지고 뒷공간 침투 빈도도 줄어들면서 결정적 찬스는 점점 실종되는 흐름이 자주 반복되고 있다. 이 경기는 공격 루트도 전술 변화도 마무리 퍼포먼스도 명확히 제한되어 있는 매치업이며
양팀 모두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설계 능력이 부족하며 후반엔 더욱 두드러지는 지지부진한 공방전 속에서 승부의 균형이 깨질 틈조차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정적만 남을 경기다. 홈팀 파나마 포메이션은 5-4-1. 전방의 게레로는 버티는 능력은 있지만 발이 느려 전환 과정에서 고립될 공산이 크고, 디아즈는 수비 라인 안정성은 유지하지만 하프 스페이스에서 커버가 밀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고, 고도인은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으로 볼 소유 후 전진 패스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고, 라인을 내리긴 하지만 라인 간격 유지가 안 되며 수비 중원 사이 공간이 태평양처럼 벌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교체 자원 역시도 드라마틱한 공격 강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후반전 흐름을 뒤집을 만한 슈퍼서브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정팀 자메이카 포메이션은 4-2-3-1. 전방에 포진한 브라운, 베일리, 그레이는 육상선 수급 스프린트를 자랑하는 돌파형 자원들이며, 이 팀은 포백을 박스 근처까지 내린 후 역습 한 방으로 경기를 지배한다. 베일리는 사이드 돌파, 브라운은 라인 브레이킹, 그레이는 피니시. 각자의 역할이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는 팀이며, 특히 후반전 교체로 투입될 시퍼스는 순간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후반 체력이 소진된 파나마 수비진들이 뒷공간 침투를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며, 이러한 자메이카의 역습 전개 패턴은 이미 다수의 경기에서 결과로 증명되고 있는 전술이며 오늘도 그대로 반복될 공산이 크다. 파나마는 조직은 있지만 속도가 없다. 자메이카는 조직보다 빠르고 경기는 공간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먼저 침투하느냐의 문제고, 자메이카는 내려앉고 달린다. 파나마는 끌어올리고 흔들린다. 결과는 빠른 쪽이 가져갈 것이다. 이 경기는 자메이카가 가져간다. 홈팀 LAFC 포메이션은 4-3-3이며 에보비세는 측면 침투와 마무리 사이를 오가며 공간 활용 능력을 보여주는 자원이며, 오르다스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전개 템포를 조율하며 중원과 최전방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델가도는 활동량이 풍부하고 중원 지역에서 세컨드볼 회수 능력이 뛰어난 유형이다. LAFC는 포백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좌우 측면을 활용한 간결한 전개를 시도하지만 파이널 서드 진입 이후 공간 창출에 있어 제한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골 결정력이 다소 막히는 흐름이며, 수비 라인의 커버 타이밍은 안정적이지만 역습 전환 속도가 기대보다는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 원정팀 플라멩고 포메이션은 4-2-3-1이며 페드로는 제공권과 위치 선정 모두에서 강점을 가진 중앙 스트라이커고, 제르소는 중원에서 템포를 잡고 볼 점유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루이스 아라오우는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가 주목이다. 플라멩고는 후방 빌드업 시 좌우 스위칭이 매끄럽고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시도한다. 다만 박스 근처에서는 지나치게 점유 중심으로 흐름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아 단조로운 공격 루트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상대가 수비 블록을 내릴 경우에는 마무리 루트가 꽉 막히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세트피스 상황을 제외하면 정적인 공격 흐름이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양팀 모두 후방 밸런스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공격 전개의 정체성은 예상보다 단조롭게 흐르고 있고, 파이널 서드에서의 공간 창출 한계와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제한이 이번 경기 흐름을 가둬둘 가능성이 크고, 공격적으로 팽팽한 대치 속 무득점 흐름이 길어질 수 있는 매치업이다. 홈팀 티니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호드리게스는 전방 연계와 마무리 능력을 고루 갖춘 스트라이커 자원이며, 벨라이리는 좌측면에서 볼 운반과 컷신 패턴을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스타일이고, 제발리는 이선에서 볼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수비 시에는 중원과 최종 수비 라인 간격이 자주 벌어지며 전방 압박이 뚫릴 경우 수비진의 리커버리 속도도 다소 느린 편이며, 하프라인에서 볼을 빼앗긴 뒤 수비 전환이 늦어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으며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뒷공간 노출이 심화되는 경향이 강하고, 전체적인 수비 전술의 응집도가 낮고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적인 불균형이 자주 발생하는 구조다. 원정팀 첼시 포메이션은 4-3-3이며 최전방에서 움직이는 잭스는 타이밍 좋게 침투에 들어가는 라인 브레이킹 유형의 공격수고, 마두에케는 측면 돌파와 컷백 패턴에서 강점을 보이며 콜 파머는 탈압박 이후 전진 전개, 킬패스 공급 능력 모두 뛰어난 핵심 전개형 자원이며, 첼시는 후방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하프 스페이스 침투 루트를 다양하게 설계하고 있으며, 특히 상대 중원이 넓게 벌어질 경우 전방 공격수들과의 연계 속도는 매우 위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볼을 오래 점유하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순간적인 타이밍에 빠른 전개를 넣는 공격 설계가 잘 정립된 팀이다. 에스페란스는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와 뒷공간 커버 속도에서 불안 요소가 명확히 노출되고 있고, 첼시는 측면 침투, 중앙 연계,
하프 스페이스 전개 등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상대의 전술적 허점을 파고들고 있고, 이번 매치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더 세밀하고 빠른 팀이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캐나다 포메이션은 4-4-2이며 뷰캐넌은 우측 공간에서 볼을 지켜내며 이성과의 연계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아메드는 하프라인에서 볼 운반과 속도 조절을 동시에 수행하며 템포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올루아세이는 직선적인 침투로 공간을 넓히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중거리 타이밍도 위협적이며, 캐나다는 측면을 활용한 전형적인 아이솔레이션 공격 전략을 적극적으로 가동 중이며, 특히 오른쪽에 힘을 실은 뒤 반대 측면에 고립된 니코 시구르에게 전환 패스를 연결해 1대1 돌파 상황을 유도하는 흐름이 반복된다. 이러한 구조는 좌우 전개 밸런스와 상대 수비 이동을 동시에 흔들 수 있어 엘살바도르의 압박 라인을 쉽게 붕괴시키는 핵심 무기가 되고 있다. 원정팀 엘살바도르 포메이션은 4-2-3-1이며 브라이언 길은 우측에서 속도감 있는 돌파는 가능하나 마무리의 정확도에선 기복이 존재한다. 알바라도는 중앙에서 전방 투입 패스를 시도하지만 상대 중원 압박이 강해질 경우 전개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는 한계를 드러낸다. 오소리오는 수비와 공격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지만 위치 선정이 다소 모호해 공백을 유발하기도 한다. 엘살바도르는 전체적으로 전환 속도에서 한 박자씩 밀리는 팀이며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오히려 역습을 허용하는 구조적 약점도 나타난다. 특히 중원과 측면을 동시에 방어하기 위한 커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캐나다의 전형적인 사이드 압박과 롱볼 전환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는 공격 방향을 미리 설계한 상태에서 측면 집중 전환 패턴을 반복하며 상대를 흔든다. 엘살바도르는 이러한 구조를 따라가기에는 커버 속도와 조직력 모두에서 불안이 크고, 이번 경기는 캐나다의 전략 완성도와 결정력 우위가 경기 흐름을 지배할 수 있는 구도다.